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제가 너무 경황도 없고 또 지방에 다녀와서 너무 늦게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까 카페에 글을 하나 적었더니 벌써 시간이 1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해서 영상을 오랜만에 좀 남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친한 지인이 작고를 하게 됐는데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들 가족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좀 지방을 급하게 내려가느라고 영상을 좀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매주 정말 빅 이벤트가 글로벌 증시에 산적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미국의 이제 젠스월 미팅에서 파월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이번 주는 바로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벤트였는데요.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9.7% 하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개파락하고 종가까지 크게 회복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웃나라 일본은 거의 빠지지도 않았고 대만 증시도 거의 대부분 회복해서 마감이 됐으며, 미국 시장은 딱 우리나라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부터 줄곧 반등을 하면서 점점 상승폭을 키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끔 이럴 때 보면은 참 국룰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반도체와 변압기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난 8월달 시장 급락했을 때 한 8월 첫 반등했던 그 시점까지 다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와 이 변압기 쪽에 가격 메리트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생겨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부분들 지금이 이제 최아깝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지금부터 이제 또 시장의 시세의 방향이 또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참고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이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왜냐면 내일 이후 다음 주에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드렸지만은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그 내일 고용 지표 외에도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PC 물가 지표는요, 이미 금리의 방향성이 결정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연준이 PC 물가 지표를 봐서 뭐 하겠냐. 특별하게 많이 올라갈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럴 건덕지가 많이 없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C는 더 이상 이제 시장의 메인 주자가 아니라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고, 핵심은 다음 주에 이 연속적으로 나올 고용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다음 주까지는 놓지 않고 시장을 봐야 됩니다. 통상 9월 달이 시장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상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7월 말에 MB 그 에코프로가 고점을 치고 8월 달부터 시장이 사실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쭉 반등을 하던 시장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 루닛, 그때 이제 저희는 뷰노를 매매를 했었으니까 루닛, 뷰노,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램보 로보틱스 이런 종목군들이 9월 초에 화끈하게 시장을 불질러 버린 다음에 아주 시원하게 박살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점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차트를 보지 않아도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9월 초에 발생을 할 수 있다. 지금의 제약바이오를 모르죠. 한 차례 더 쭉 끄집어 올렸다가 9월에 뭔가 모멘텀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폐암 학회라든지 1년의 학회라든지 그 시점을 가지고 시장에 공격을 해버린다면 일순간에 급락도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구간에서 막 더 폭등을 한다면, 왜? 너무나 빨리 달려왔으니까 종목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만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서서히 종목군들을 보고 있고, 시장 중심주 안에서 혹은 시장 중심주가 아니라면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일정을 가지고 있는 핵심인 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목군들을 뭐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 또한 그런 종목군들로 서서히 지금 끌고 가는 매매를 하고 있고, 단타에 대해서 아래 밑에다가 글을 좀 적어놨는데요. 그게 뭐냐, 달리는 말은요, 여러분들 잘 내릴 줄 아는 사람이 타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에 여러분들 뛰어들면요, 낙마하기 딱 좋죠. 낙마. 그러면은 낙마를 안 하려면은 잘 뛰어내릴 줄 아는 사람이 달리는 말을 타는 것이다. 그게 안 된다면 철저하게 연습하고 소액으로 접근하면서 자기만의 접근 방식을 찾아야 되고, 달리는 말에 대한 이야기는 밑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 시간의 급락이나 대만, 일본은 이상이 없습니다. 반도체 매수 시점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사실 SK 하이닉스를 저는 이제 16만 5,500원에 좀 걸어놓고 하루 종일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안 걸리길래 종가에 살까 하다가 그냥 안 사고 좀 넘어갔습니다. 어제 샀던 거는 어제 시간에서 팔아버리고 오늘 다시 들어갈까 하다가 사지 않은 상태로 넘어갔는데, 일단 뭐 다행스럽게 나스닥이 플러스로 좀 돌아가 주고 엔비디아도 하락폭을 상당히 많이 좁혀놨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워낙에 반도체 투자했던 분들이 많이 힘들 것 같고, 오늘도 반도체가 심각하게 급락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힘들 것 같은데요. 내일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한 방에 또 끄집어 올릴 수도 있어요. 왜? 거래량 없이 개파락으로 지금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내일도 늦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오늘 밤 엔비디아의 흐름이라든지 여타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을 미국 시장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 현재는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한양행에서 매일같이 거래대금이 2조 5천억,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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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이렇게 터지고 있죠. 굉장한 거래대금이 터집니다. 중간에서 터졌고 고점 구간에서도 지금 2조 5천억과 1조 5천억이 터졌는데요. 이 고점을 뚫으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럼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유한양행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정도 거래대금을 터쳤으면 멈추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거래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더라도 이번에 2조 5천억으로 만들었던 중심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저주간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6%대, 삼성 SDI도 5.6%대, 뭐 여타 이제 전구체 에코머티, 에코앤드림 전부 다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다를 보여준다 생각이 드네요. 자,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도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흐름 속에서 여타 아시아 증시 양호한데 국장만 빠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거고요. 사실 최근 시장이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그나마 장 막판에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와 준 거는 조금 다행스러운 정도다 생각이 들고, 일단 지수가 거즘 갭을 메운 상태인데요. 거즘 갭을 메운 상태인데, 사실 이 반등의 강도 대비해서는 하락이 완만한 부분이에요. 최대한 이 3일선이 내일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도치니까 이 갭을 메꾸는 흐름 혹은 장중에 이 갭을 뚫어내서 3일선을 뚫으면서 올라가고, 여기서 서서히 이 5일선을 타준다면 지수는 다시 바뀔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대신 시황이 바뀌어야 조금 더 신뢰도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황이라는 것은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이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일부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연준은 B컷을 하지 않는다. 즉 0.5%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완만한 금리 인하 기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걸 건든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드려 버리면은 또 전략을 수정해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 매출 300억 달러 돌파,
가이던스도 좋고 자사주 500억 달러 매입도 굉장히 베리 나이스입니다. 이익률 감소의 시간에 마이너스 9.7%까지 급락시키더니 옵션 청산하고 국장 반도체 급락시키고 반등 없이 끝난 후 드라마틱하게 나스닥은 플러스 전환하는 마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 개인적인 일정과 시장 분위기상 반도체를 매수하기가 참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사단이 난 것 같아요. 시장은 또 모릅니다. 반도체를 이제부턴 사야 될 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최근 시장은요, 반도체가 죽어 나가는 동안 제약바이오가 말 그대로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조선도 못 갔지, 변압기도 못 갔지, 화장품, 식품, 뭐 이거 빼면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 쪽은 갔지. 그러니까 다 안 갔어요. 다. 그냥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 소수의 종목의 순환매. 그 다음에 신규 상장했던 최근에 세 종목. 각각 뭐 2조 거래대금, 1조 5천억, 1조 5천억 이런 거래대금을 터뜨렸던 종목군들에서만 시세와 거래가 터졌을 뿐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그게 이제 지수가 나타내주는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하락폭 자체가 지난번 지수의 저점을 찍고 첫 반등을 했던 구간까지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격 메리트도 생겼다, 이런 생각이 약간은 들기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제약바이오가 지배하는 시장에서 호랑이 굴의 여우가왕이라고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급락의 반등이 없다 보니 바닥권에서 20% 정도 급반등이 나와줬는데 제 기준에서는 40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줄여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횡보의 구간이 조금 짧아요. 횡보를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될 부분이고, 왜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의 탄력이 좋았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LG에너지솔루션의 유동시총 비율은요, 뭐 대주주 90% 쥐고 있지, 외국인 몇 프로 있지, 연기금 2~3% 갖고 있지. 어찌 보면 시총 대비해서 유동시총 비율이 7조나 5조 정도 분이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게 올린 겁니다. 적은 거래대금으로요. 그렇다면 빠질 때도 툭툭툭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이제 41만원에서 41만 5천원 정도 구간이 가버리면 약간 주의하고 2차전지 전체적으로 말이죠, 주의하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전지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압기 그 전액을 예전엔 말했고, 그 다음에는 전구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내년부터는 중국산 전구체를 못 쓰기 때문에 추후에 2차전지가 바닥을 잡았을 때는 그때 가서 그 시점이 가까웠을 때 가장 탄력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전구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앤 드림이 되겠죠. 그 시점에 이들 두 개의 종목을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런 종목은 그때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2023년에는 무조건 전액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엔캠이라고 말을 드렸고요. 왜? 글로벌 캐파에서 중국을 제외해서 미국 최대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수직 계열을 한 회사는 엔캠뿐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2025년부터는 2차전지 내에서 중국산 전구체를 쓰지 못하는데 국내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에코프로 머티와 에코앤 드림만 있으면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종목이 뭐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시나리오는 세워볼 수 있겠죠. 지금 뭐 2차전지 관련해서 전고체라든지 추가 상승을 좀 해줬는데요. 오늘이 추가 상승 이후에 직전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이는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무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반도체 기준 금일 SK하이닉스 3전이 개파락 후 장중 대만도 다 올라오고 니케이는 거의 양전에 나스닥도 나쁘지 않은데 유독 국장만 외국인에 의해 반도체가 죽을 쓰는 현상이 보이는데요. 어제랑 딱 반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인위적인 수급에 의한 상승인데 어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거 어제 뭐 타이밍 놓쳤으면 보면 안 된다. 원래 계획은 수요일에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저가에 들어갔으면은 종가의 반은 줄이고 다시 봐야 되는 게 반도체였다. 근데 비싸게 사면은 줄일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제는 안 보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봐도 되는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봐도 되는 구간이었다. 가격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갭이 적게 뜬다면 그래도 봐도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이 중요하죠. SK하이닉스 당연히 원바로 꼭 넣어야 되는 우량주니까. PSK 홀딩스가 제일 셌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일 셌고, 이수페타시스가 제일 셌습니다. 한미가 이 안에서는 제일 약했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두 개만 보시면 되고, 최근 반도체가 빠지면 변압기도 동반해서 급락하는 연결고리가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뭐 변압기만 빠졌나? 아니죠. 화장품, 조선, 식품 할 거 없이 수출주들 죄다 빠지는 장세인데 콕 찍어 변압기만 빠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반도체 올라갈 때 변압기도 동반되는 흐름을 있을 테니 지켜봐야 되고, 특히 내일은 MSCI 리밸런싱이 진행이 됩니다. 장 막판 수급의 변동이 제법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8월 급등락으로 인한 흐름과 최근 시장을 감안한다면 말이죠. 일단 LS 일렉트릭이 이번 9월 편입주이니 오전 만약 빠진다면 봐도 된다. 왜? 오후에 이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 수급이 없어요. 수급이 비어 있어서 팔 수급이 많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좀 봐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유한양행 오늘도 거래대금 1조 6천억 터지면서 저력을 뿜어내고 있는데, 유한양행 우가 선발대로 움직이면서 유한양행 본주까지 따라가는 모습이죠. 유한양행은 고점에서 일단 거래대금이 너무 크게 터졌기 때문에 현 구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내일 반도체가 만약 강세 흐름을 보인다면 유한양행 흔들리고 여타 제약바이오도 같이 흔들림을 줄 수도 있으니 변동성 주의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대신 강력한 대금이라 절대 이런 종목은 한 방에는 죽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눌림으로 포인트 잘라 먹으세요. 잘라 먹고 많이 밀렸다 하면 좀 봐보고 그런 전략으로 봐야죠. 대신 미국 생물보안법은요, 조정이 깊게 나온다면 또 굉장히 기회가 될 거예요. 저는 이제 ST팜을 뭐 보유하고 있다 다 팔았었고,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우량주 안에서 이제 ST팜을 상당히 저는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ABL 바이오 오늘 어민영 연구원의 리포트를 봤는데 너무 가버렸어. 제2의 유한양행이 이렇게 뜨거운데 제2의 유한양행을 하고 신약 FDA 승인 기대감 이래버리니까. 근데 임상 2상이란 말이에요. 임상 1상 막 끝나고 2상 들어가는 단계에 약물을 시간적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약물인데 이 자극적인 리포트에 돌격 앞으로 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세이론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포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자극적이다 라는 거, 굉장히 자극적이다 라는 거, 굉장히 잘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인데 뭐 자극적이게 할 수도 있죠. 그래야 많이 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매몰돼서 리포트에 너무나 그 현혹돼 버리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생각에 언급을 드렸고요. SK바이오팜, HK이노엔 실적 동반 신약 임상 3상 모멘텀 주 드립니다. 조정시 관심 갖고 퓨처캠은 특히 많이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바이오다인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종목이다 정도. 자, 대한고래 종목은 오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지지락회 뭔 이야기 나왔는지 사실 찾아보기도 저는 귀찮은데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다음은 뭐겠습니까? 2차 전략회의 기다리면 좋은 구간 나올 것 같아요. 10에서 15% 많으면 20-30% 구간 나오지 않겠냐 싶기 때문에 시장이 다음 주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종목군들이 만약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는 테마가 또 비어버립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코로나 테마가 움직입니까? 해리스 바이든이 움직입니까? 뭐 재건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움직이는 거는 최근에 갑자기 유행 타고 뭐 전기차 화재 아직도 막 순환 조금 돌고 있고, 텔레그램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3일째 막 돌아가면서 막 급등을 해요.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급등하고, 현대차 뭐 했다 해서 자율주행 시가 갭 뜨고 조금 올렸다 다 죽인 다음에 뭐 오토엔을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이런, 뭐 오토엔이 왜 현대차 자율주행하고 엮이냐고. 오토엔은 중고차 그 다음에 차량의 부속에 있던 제품들을 판매하는 온라인 유통상인데
말이 안 되는 시장의 흐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잡주들, 소형주들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신규주들에 돌아가면서 상한가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매매는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한가 근처 매매 다 하고 뭐 상타도 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게 자꾸 학습 효과를 좀 심어주는 것 같아서 약간의 우려심은 있어요. 근데 수급이 세니까 계속 봐야죠. 트레이더는 오늘도 ENSL 상인데요. 이 친구는 특히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삼성가 유전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서 삼성병원과 삼성재단에서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이목이 계속 끌리고 있다. 상장할 때의 음봉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의 시장 당연한 말이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기회가 펼쳐집니다. 이는 주식의 진리이며 오래된 주식 경원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첨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뛰어 타면 낙마할 수도 있습니다. 잘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말이고 그게 돼야 다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은 소액으로 부단히 연습해서 첫째도 종목 선정, 둘째도 종목 선정, 셋째도 종목 선정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달리는 말을 탈 때는요 차트는 당연히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데 공부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본이죠. 이런 기본 그러니까 호가 참고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기능 갖춰놓고 급등주 추격 매수하는 거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종목 선정은 무단한 공부와 적어도 거래대금이 좀 터지는 종목에서 단타를 할 거면 스윙이라든지 종목을 잡아 들어갈 거면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비중 조절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차곡차곡 하고 버틸 건지 안 버틸 건지 이 종목을 버틸 건지 안 버틸 건지 기간은 어떻게 잡을 건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단타랑은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자, 뭐 시간에 종목은 뭐 이따 보시고 지수 봤으니까 대형주부터 좀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개파락 떨어지면서 사실상 이 구간대가 어디냐면요 이때 만들어진 이 갭 구간이잖아요. 오늘 시초가가 이 구간이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조금 더 아래다가 놨는데 사지는 못했고요. 내일 이 만들어진 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시가가 떠서 5일선 맞고 밀렸는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뭐 이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뭐 거의 반등을 못하고 이때까지 내려왔죠. 이 구간까지. 그래서 뭐 반등은 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5일선 11선 계속 저항받고 있다가 이렇게 기면서 올라가겠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면서. 자, 그리고 PSK 홀딩스 이 친구도 어제 굉장히 종가까지 강했는데 개파락하면서 장중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종목도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5일선을 타는지 3일선을 타는지 시가 뜨고 눌렸다가 수급이 들어오는지 정도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200일선은 이제 해외에서 많이 쓰는 거고 국내에서는 241선을 좀 적용을 해보면요 241선 같은 경우가 바로 4만원이죠. 여기까지도 찍을 수는 있겠죠. 찍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4만원을 찍고 오버슈팅을 해서 41,500원이라든지 41만 뭐 이런 구간은 특히 저항이 강할 겁니다. 특히 저항이 강할 거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최대한 조심하고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구간이 이 계단식 하락 구간에서 횡보가 있어야 돼요. 옆으로 횡보. 근데 횡보의 구간이 짧다. 종목이 횡보의 구간이 짧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2차전지 뭐 에코앤 드림이나 이런 종목군들 언급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 구간에서 다중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서 3분기 지나고 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돌아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발생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는 시점이
진짜 본격적으로 또 바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간들에서 수급의 변곡을 찾아볼 때 뭐 어찌됐든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존재하잖아요. 에코앤 드림하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시장에 올라갔을 때 시장 대비해서 탄력도가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런 종목군들은 생각해 놓고 보면 좋을 거다. 에코프로 머티는 주가가 이렇게 버텼는데 에코프로 BM은 버티지 못했죠. 그럼 아주 심플하게요, 양극재 기업보다 전구체 기업이 세구나, 시장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구나, 이렇게 그냥 결론 지어버리면 됩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결론 지어버리면 되고요. 자, 바로 뭐 유한양행 잠깐 볼게요. 유한양행 거래대금이 계속 터졌는데 고점으로 가면, 이게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터진 것도 중요하고 고점으로 갈수록 거래가 많이 터진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유한양행이라는 종목도 상당히 잘못 물려버리면 무서운 종목이에요. 과거 보면 이렇게 뭐 했다가 하고 막 급락하고 굉장히 무서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사실 오늘 투자 스팸 관여 종목으로 지정이 안 됐으면 이거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아마 떴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 투자 주의 걸리면서 일단 뭐 일부 이렇게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죠. 워낙 거래 대금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길게 펴놓고 지지와 저항 확인하면서 뭐 트레이딩 성격에서 접근하는 것까지는 해볼만 하다. 5일선이나 11선 구간에서, 그러니까 내일의 5일선을 타야죠. 3일선은 내일 이렇게 올라가니까 3일선 그 빼고 5일선 구간들, 거래가 강력하게 들어온 지점들, 이렇게 보면 보통 지지를 받을 때는 이런 구간들 이렇게 지지가 나오겠죠. 13만원 초반대 혹은 12만 7천원 구간대,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하면 그 다음에 떨어질 때 주의하고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단타, 눌림, 트레이딩, 딱 이걸로 유한양행은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투자는 말도 안 되지. 예? 투자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5일선이나 3일선 뭐 딱 이것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봐야 되고, 유한양행 우 꼬리가 몸통을 지금 흔드는 격인데요. 유한양행 우가 오늘도 2% 출발해서 장 초반에 계속 호가가 좋고 강한 흐름을 타니까 계속 올라갔어요. 유한양행도 그 이후에 이제 밀려버리는데, 이 우선주는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때 유한양행이 몸통이 같이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ABL 바이오를 보면서 좀 느낀 생각이, 최근에 워낙 폭발적인 흐름도 있었고 아침에 ABL 관련된 대표이사 인터뷰 뉴스도 있는 상태에다가 엄민영 연구원 리포트까지 나와버리니까 아침에 이 거래 대금이 굉장하더라고요. 갭도 많이 떴었어요. 7% 정도 갭이 뜨고 이거 잡아먹는 거래 대금이 단기간에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이 하락할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 항상 부담인데요. 이 헤드앤숄더가 확인됐으면 이때는 특히 주의하고 봤어야 되지 않나. 이 헤드앤숄더가 차트상 나왔을 때는 주의하고 봤어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결과론적이겠지만요. 아무튼 이 음봉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주가가 11선 이렇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우상향 할지 봐봐야 되고, 저는 나중에 이제 ST팜이라는 종목이 단기 고점 좀 넘겨놓고 일단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좀 내려오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다른 섹터에 돈이 가면서 일시적으로 11선을 붕괴시키고 또 급락이 나온다면 이 추세 하단을 바탕으로 21선 근처에서 종목군들을 기다리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종목이요, 잘 보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그냥 이렇게 보면은 계속 갈 것 같고 한없이 좋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오면 종목군들은 다 파동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지 않는다고, 끝까지 계속 지속될 수 없다. 이거를
이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말자. 추격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이넥스도 어제 빠지고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 관련된 종목군들은 워낙에 이슈가 많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런 구간들에서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큰 틀에서 박스권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큰 틀에서. 자, 그리고 SK바이오팜도 뭐 3분기, 4분기 계속 지속적으로 호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도 하나의 구간이 온다면, 왜? 일단 기본적으로 주가의 레벨업이 돼 버렸습니다. 그럼 이런 구간들이 지지가 잘 되는지 나중에 보면서 위로 올라왔을 때는 주의하고, 왜? 박스권의 크기만큼 지금 거즘 올라왔잖아요. 이게 하나의 박스권인데, 이 종목에 이거는 언더슈팅이었다 치고 하나의 박스권은 요만한 크기를 보인다면, 지금 어찌 보면 박스권, 박스 투 박스에서 단기 저항권이면 이 박스의 범주 안에서 움직여 주는지, 주가가 박스의 범주 안에서 빠졌다가도 반등하고 깼다가도 반등하고 언더슈팅 했다가도 반등하는데, 이런 박스들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종목을 공략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한고래 관련해서 저는 한국가스공사만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 아침에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좀 졌고요. 이거는 다시 또 밀리면 아마 볼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구간들. 그다음에 GS 글로벌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원래 기존의 대장이 화성 밸브였는데 아무래도 대주주 매도가 좀 있다 보니까 좀 흔들림을 보여요. 근데 과거에 이거 말고도 뭐 여타 종목군들 대주주 매도 나와도 계속 가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재룡산업이었죠. 재룡산업 대주주 매도 이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급락시켰는데, 이걸 다시 끄집어, 이런 흐름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만 해놓고, 아무래도 그런 게 없는 종목 위주로 볼 것 같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도 다시 떨어지면 한번 관심 가져 볼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대한고래는 체크하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선에서. 자,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군들, TDS팜 어제 상한가 가고 급등하고, 그 다음에 ENCell 지금 상한가가 몇 번이죠? 이때 한 번 하고 두 번 쉬었다가 또 상한가입니다. 굉장히 센 거예요, 종목이. 왜냐면 상한가를 가서 위에서 조정받고 또 상한가를 간다. 굉장히 지금 저는 세다 판단합니다. 저가 16,000원에서 지금 이 정도면은 100%가 올라온 거죠. 근데 이 삼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얘네들이 뭔 짓을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해요. 이 구간은 시가죠. 굉장한 저항의 자리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단은 하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부담되는 구간이라 이 자리에 맞고 매물 소화를 하면서 또 내려와서 박스권 만들고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런 자리 넘는 흐름이 좀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저는 좀 궁금합니다. 삼성의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라 굉장히 궁금해요. 최근에 넥스트 바이오메디칼도 뭐 이런 거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한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고 여기 돌파하니까 한 차례 급등하는 것처럼 이와 좀 일맥상통한 흐름이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 얘는 계속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계속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도 끌고 와서 잘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블루엠텍 오늘 좀 매매했는데요. 종가 베팅 했던 거는 그냥 동시호가에 갭 들 때 전량 매도를 좀 했었고요. 이거는 잘 사서 여기서 산 거는 이렇게 팔고, 이쪽 밑에서 좀 잡아놓은 거는 좀 그냥 들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 나오는 흐름 확인하고 종가 올라가기 전에 잡아서 동시호가의 갭을 한 2% 들더라고.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는 다 정리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트가 이것도 회원님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언급은 했었죠. 예를 들어서 차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돌파로 들어와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잡은 건데요. 이게
이 엄청난 거래 대금을 수반하고 앞산을 돌파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여기서 반등할 때 팔까 하다가 안 팔았어요. 싸게 사서 팔까 하다가 안 샀는데 이게 빠졌으면 여기도 못 갑니다 사실. 이제 왜 안 팔았냐면 이게 이미 텔레그램에서 뉴스가 먼저 돌았고 MTS에서 뉴스가 나올 확률이 높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거 죽어야 되거든요. 여기 세론 나오면 그냥 이렇게 쭉 빠져야 되는데 안 죽어 주가가. 그리고 이거를 올라가죠. 올라간다. 그럼 특히 이제 뭐 종가 매수를 한다,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 모든 매물을 지금 먹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건데 일봉상의 구간이 좋잖아요.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악성 매물대를 뚫으면 주가는 한번 레벨업이 됩니다. 근데 조금 멀지만 이 구간에도 저항이 존재하죠. 올라가면 또 저항이라 이게 이제 뭐 더 갈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예, 더 갈랑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다. 더 갈랑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뭐 저희는 넥슨 게임즈 어제 좀 들어가서 사실 약수익으로 그냥 팔아버렸고 이제 LS1랩 내일은 이거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급락도 컸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에 저점을 안 깨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일 오전에 좀 빠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 저점을 안 깨고 올라와 준다면은 5장부터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봐도 될 것으로 저는 좀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뭐 조선이라든지 사실 수많은 종목 섹터와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항상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죠. 다 말하기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마지막 8월 거래일 다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창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